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율립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벤담과 미래 공리주의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이 사상들은 고전적 공리주의라 부릅니다. 오늘은 그보다 나중에 나온 현대 공리주의 사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내용 이해를 못하면 진행이 어려우니까 꼭 저번 영상 복습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벤담과 미래 공리주의를 고전적 공리주의라고 분류합니다. 이 두 사람은 공리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행동 하나하나에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사상은 행위 공리주의의 성격을 가집니다. 개별 행위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과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일까 따져보고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 그때그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는 행동만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일반적 상식과 직관을 무시하게 됩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너는 소수니까 희생해도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행위의 결과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도 많습니다. 행위공리주의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일일이 다 최대다수 최대 행복인지 계산하고 따져보라는 건데 우리가 무슨 알파고도 아니고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행위공리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규칙공리주의입니다. 규칙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가장 큰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개별적 행위의 결과보다 사회적 규칙 준수의 결과를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되는 규칙을 따르라는 겁니다. 잘 와닿지가 않죠? 사례를 통해 살펴봅시다. 자, 의사가 불치병에 걸린 환자를 진료 중입니다. 환자는 아직 병에 걸린 사실을 모릅니다. 환자가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면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엄청난 고통에 휩싸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사라면 사실대로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의료윤리나 법적인 부분을 떠나 공리주의적 관점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행위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사실대로 말했을 때와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의 행복이 더 클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에 따라 거짓말 쪽의 행복이 더 크다면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규칙공리주의 입장 보겠습니다. 개별 행동으로 따지지 않고 사회적 규칙으로 스케일을 크게 해서 결과를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의사들이 불치병 걸린 환자한테 사실대로 말한다 또는 거짓말을 한다. 이런 경우에 아무리 모든 환자들이 좋은 뜻을 가졌더라도 환자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의사를 믿지 못하게 되고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참사가 일어나 사회적 고통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행위공리주의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계산해서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추구하지만 규칙공리주의는 행위공리주의보다 좀 더 넓게 사회적 규칙의 차원에서 고려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유명한 피터 싱어 형님입니다. 선호공리주의를 주장하신 분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동물과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겐 워낙 유명한 형님입니다. 인스타로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성지순례 하듯이 다들 와서 댓글도 요래요래 이렇게 달고 가네요. 피터 싱어는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으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따질 때 함께 계산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벤담과 멜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이긴 한데 피터 싱어 형님이 워낙 이쪽에서 유명한 행동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생활과 윤리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잘 알 겁니다. 피터 싱어 형님은 감각을 지닌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공리의 원리를 이렇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계속 같은 말 반복인데요. 피터 싱어 형님은 이익관심, 그러니까 고통은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관심이 있는 감각이 있는 존재, 그런 존재들은 모두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익관심이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이런 개념들은 피터 싱어 형님의 시그니처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현대 공리주의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리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정리해보고 마무리합시다. 긍정적 측면은 첫째,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에 보편적으로 적용하여 개인적 쾌락을 넘어 사회적 쾌락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하던 산업혁명 시기에 다 같이 최대다수 최대행복, 굉장히 뜻깊은 사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도덕 판단에서 관련 당사자 간의 공평성을 강조하여 평등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점. 모든 사람들은 단 하나로 계산되어야 한다. 공평한 관망자 기억나죠? 여기에서 바로 평등과 민주주의적 원리가 도출될 수 있는 거죠. 비판점은 첫째, 인간의 내면적 동기에 소홀할 수 있다. 결과론적 윤리이기 때문에 결과만 좋다면 우리 속마음은 따지지 않고 그냥 오케이. 속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덕적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벤담은 최대다수 최대행복의 관점에서 몇 가지 비인간적인 정책들을 주장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거지를 마주치면 정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아파 고통이 생기고 정이 없는 사람은 혐오감이라는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빈곤층들을 사회 구석진 곳에 몽땅 몰아넣어서 격리하자는 그런 주장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자, 마지막 쾌락 및 결과 계산의 어려움. 우리는 알파고 AI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의 결과를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계산을 하더라도 정확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 자, 공리주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